안녕하십니까. 생성형 AI와 자작자작으로 창의적인 학급 문제 만들기의 마지막 차시, 자작자작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문집 제작하기 차시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플랫폼은 자작자작입니다. 여기 QR코드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튜토리얼을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 자동 맞춤법 검사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써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모든 오탈자라거나 틀린 맞춤법을 정교하게 잡아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AI에 기반한 피드백 지원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수준인 것 같고요. 또 유료 결제를 해야만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글감을 자동 추천하는 서비스를 지원 예정이라고 이 역시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어떤지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작자작 플랫폼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장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질의 글쓰기 교육을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만든 활동 결과물들은 학급 문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손쉽게 변환하고 학생들에게 PDF 파일을 뿌릴 수도 있고 또는 원한다면 자작자작과 직접 소통을 하셔가지고 바로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출력을 받는 방식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네, 그럼 실제 자작자작을 제가 제일 처음부터 어떻게 클래스를 만들고 어떻게 글감을 만들고 피드백은 어떻게 제공하는지 등등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자작자작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가이드 누르시고요. 가격 안내가 있는데요. 이건 시기별로 지원하는 기능이라거나 또는 약관 등이 다를 테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들어오셨을 때는 제일 먼저 자작자작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자작자작 로그인을 할 때 이메일이나 비밀번호를 회원 가입을 한 이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구글 로그인을 썼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구글 계정이 있으니까요. 네이버 웨일이 학교 기관 로그인도 가능한데 저는 학교에서 구글 계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로 여러 번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썼던 그룹이고요. 올해 쓰고 있는 그룹인데 이 그룹은 놔두고 제가 처음 만드는 입장에서 그룹 추가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이 그룹 추가 버튼이고요. 그룹 개설 또는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반에 맞는 그룹을 만드시는 입장이시니 그룹 개설을 눌러주십니다. 그룹 타입은 숙제형과 자유형이 있는데요. 숙제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글감에 하나의 글만 쓸 수 있고요. 자유형은 하나의 글감에 여러 개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 개의 글을 쓰는 만큼 제출 현황 관리라고 해서 누가 안 했는지를 알려주는 그 기능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께서는 숙제형으로 쓰실 것 같으니 숙제형으로 해두겠습니다. 소속은 알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저희 학교인 부산에 있는 화정초등학교를 입력했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들은 5학년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을 했고요. 임시로 짓는 것이니 이렇게 간단히 지어주고 그룹 속에도 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미지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아마 제가 했던 하트 모양 이모티콘, 하트 모양 그림이라거나 배 모양 그림 같은 거를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선택을 해서 넣으시면 그 이미지가 썸네일로 뜨는데요. 필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그룹 용도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전 그룹 공개 활성화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크를 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체크 해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그룹 공개를 활성화할 경우 그룹이 광장에 노출되고 다른 사용자분들이 광장을 눌러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쓴 글 내용들도 볼 수가 있겠죠.
엄연히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도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생활도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룹 공개 활성화는 취소를 한 상태에서 개설을 시작해 주세요. 네, 방에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아이들을 초대하는 일이겠죠. 참여자 관리에 들어가서 초대 코드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거나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또 만약 초대 코드나 초대 링크를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로그인을 하자마자 짜잔! 배쌤이 5학년 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라고 바로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일일이 이런 식으로 학생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넣어주셔도 됩니다. 또는 일괄 등록을 해가지고 엑셀 파일 양식을 다운받고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한 번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괄 등록도 해보았고 초대 코드나 초대 링크도 다 써봤는데요. 그냥 초대 코드 쓰는 게 제일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대 코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도 한 번만 보여드리자면요. 우선 자작자작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구글 계정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룹 초대 코드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도 한 번만 보여드리면요. 제일 처음 그룹 참여하기 버튼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룹 참여하기에 그룹 코드, 방금 전에 보았던 4자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링크를 주시면 아이들이 제일 깔끔하겠죠? QR코드를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숙제로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집에서는 컴퓨터로 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아예 학기 초 1시간을 투자해서 컴퓨터실에서 아이들과 자작자작 로그인, 그룹 코드를 입력해서 방에 초대하는 것, 그리고 아주 간단한 한 100자 정도의 글쓰기를 해보는 것까지 수업을 아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활동 및 글감 관리입니다. 이곳에서는 활동과 글감 이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활동 만들기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내가 지금부터 학생들에게 내줄 과제가 되는 글감들의 카테고리를 하나 지정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방학 숙제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학기니 2학기에 글감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글감 추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던져주려고 하는 그 글쓰기 주제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글쓰기 글감을 넣고 주제도 넣고 글감이 무엇인지 설명도 넣을 수 있고요. 필수 글자 수를 몇 자 이상, 저는 300자로 보통 합니다. 300자 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필수 단어, 많이는 쓰지 않지만 이 글에 꼭 들어가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단어는 하나 있다 라고 아이들에게 안내를 했다. 이건 필수 글쓰기 주제, 필수 단어다 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단도 학생들에게 제정해 줄 수가 있어서 아무 제약이 없을 때 그냥 자유형 두시면 되고요. 또는 나는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글 쓰는 연습을 해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필수 문단 수를 3으로 하는 것처럼 원하는 방식대로 설정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영상 링크를 넣으면 학생들이 글쓰기를 할 때 선생님이 딱 주려고 했던 그 글쓰기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새 글감을 작성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입력을 한다는 뜻이었고요. 이 자작자작이 편한 이유는 추천 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한글날이에요. 그럼 한글날과 관련된 글감이 있습니다. 네, 잠시 다른 계정으로 제가 방금 만들었던 그룹에 접속을 해서 실제 글쓰기를 해봤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고요. 제목도 넣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실제로 이미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렬인데요. 가운데 정렬이냐 왼쪽 정렬이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맞춤법 검사를 해서 혹시 내가 쓴 글에서 틀린 건 없나 하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도 틀린 게 없나 보네요.
그러고 난 후에 임시 저장을 하거나 제출하면 되는데 전 다 썼으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학생들이 쓴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밑에 댓글도 쓸 수가 있고요. 글 수정이나 삭제도 학생에겐 뜹니다. 선생님은 삭제는 없고 글 수정만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선생님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출 현황 관리 학생이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방금 전에 그 학생이 글쓰기에 참여를 했으니 누가 언제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제출 현황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AI 코치가 직접 코멘트를 해준다는데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분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AI 코치가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다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생성형 AI답게 어류가 많습니다. 따뜻한 교실을 따뜻한 교실이 있는 으로 소정해라는 등등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도 적혀 있는데요. 뭐 그건 그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쓰고 난 이후에는 AI 시스템 내용이니 선생님의 검토와 수정을 꼭 하라고 얘기한 대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삭제, 그리고 글쓰기 전반적으로 단어를 똑같은 단어 대신 다채로운 것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나름대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생님이 쓰려고 하면 힘드시겠지만 AI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내용 부분 수정만 하면 되니 어떤 의미에서는 편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험적인 수준이고요. 이걸 완벽하게 신뢰하고 바로 완료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완료 버튼을 눌러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도 대략 이 정도로 나오고 있네요. 점수도 대략 70에서 95점 될 것 같아요 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분석 통계에서는 그냥 어떤 어린이들이 글을 많이 썼고 또 어휘량은 아이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좀 많이 썼는가를 이런 차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급 문제 만들기가 저희 세 번째 차시에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는데요. 그건 디지털 책장에 들어가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만든 여러 책자들이 있죠. 이것처럼 디지털 책 만들기를 해서 선택을 해서 학생들의 글을 콘텐츠 추가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넣어달라고 하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학급 문집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100% 신봉하기보다는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셔서 학급 문집 만들기에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자작자작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생성형 AI와 자작자작으로 창의적인 학급 문집 만들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